네, 수요일에 함께하는 낭만 닥터스 시간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눈이 정말 중요한 곳이죠.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안과 편입니다. 낭만 닥터스에서 오늘 모신 선생님, 글로리 서울 안과의 김국회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국회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눈 건강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관심이 예. 많으신 그런 분야일 텐데, 자, 지금부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할 거리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샵 0951번 그리고 무료인 TBS 앱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을인데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안과를 많이 찾으실까요? 요새 환절기에 들어서서 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평상시에 건조증이 심하시던 분들이 네. 더 증상이 악화가 돼서 오시기도 건조증, 하고요. 네. 또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다 보니까 예.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막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네. 예, 아니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계의 정우성이라고 이야. 불리신다고. 와, 어마어마한 근데 분이셨군요. 굉장히 진짜 외모가 훈훈하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예, 약간 좀 네. 배우 외모신데 의사 약간 선생님. 욕심쟁이신 것 같아요. 맞아. 네. 다 갖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시면 큰일 우리 나겠네. 민준 씨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민준 씨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또 원장님 욕심쟁이십니다. 후후훗. 저희가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안과 상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를 또 준비해 봤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민준 씨한테 드릴 거예요. 뭐 사실 근데 저는 뭐 일반인이긴 합니다만 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안과에 상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맞아요. 네, 자신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자칭 안과계의 준 전문.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안과 상식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바로 가시죠. 자, OX로 바로 대답해주세요. 네.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오! 빠르게. 눈 다래끼는 가만히 둬도 저절로 낫는다. 오! 눈에 검은 반점이 떠다니면 눈물약을 꼭 넣어야 한다. 오! 안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오! 에? 다 오래. 뭐 저도 근데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민준 씨가 지금 대답한 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저희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아유 땡이네 이민준. 그렇습니다. 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되면 녹내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네. 심한 경우에는 또 이게 모든 질환이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잖아요. 네. 백내장도 너무 진행되다 보면 수술 시에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예. 주치의시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래끼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전문가가 진짜 계시거든요. 제가요 조금만 피곤하면 눈다래끼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둬도 저절로 낫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고요. 예. 다래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콩 다래끼가 있고 네. 그냥 다래끼가 있습니다. 네. 콩 다래끼는 눈 주위에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몽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콩 다래끼고요. 예. 그냥 다래끼는 요 기름샘에 균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얘가 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생기고 눈꺼풀도 붓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예. 그래서 콩다래끼 같은 경우는 균 감염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온찜질을 해서 자연 배농을 유도해보고 그게 듣지 않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수술은 절개 소파술이라고 네. 이제 고름을 긁어내는 치료를 하게 네, 되고요. 네. 다래끼는 균 감염이 원인이다 보니까 우선 항생제를 써서 균 감염 치료, 염증 치료를 우선 하고 예.
그러면서 고름이 배농이 되면 다행인데 네. 배농이 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 다래끼 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 유식한 단어로 음. 저것이군요. 근데 원래 그 병원에서도 다래끼라고 그냥 부르나요? 다래끼가 맞습니다. 정식 다래끼가 명칭이에요? 맞는데 예, 예. 이제 그 눈 주위에 이제 기름샘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예. 문제가 되는 기름샘 위치에 따라 겉다래끼, 속다래끼, 아. 뭐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 기본적으로는 다래끼가 맞습니다. 다래끼가 오, 명칭이구나.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요, 혹시 병원에 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약국 가서 그냥 약을 사서 자가 치료를 해도 무방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래끼의 원인은 균 감염이잖아요. 예. 균 감염을 치료를 하려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는 항생제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 소염제를 써서 증상 완화는 시켜줄 수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려면 안과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에 네. 항생제를 이제 정확하게 처방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비문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눈에 있는 검은 반점을 출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분들은 눈앞에 날벌레가 막 이렇게 네. 보인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는 증상인가요? 누구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눈 안에 부유물이 있는 것이죠. 이 부유물이 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예. 거미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뭉게구름처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눈 안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물체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투명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 이 섬유질이 뭉치면서 이제 뿌옇게 끼게 돼요. 이게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네. 원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유리체가 반고체로 되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나이가 들면 이게 액화가 되면서 점점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움직일 때마다 얘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고요. 그래서 80% 이상은 이런 단순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고 예. 단지 이제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이 현상이 젊은 나이부터 옵니다. 근데 15% 정도에서는 이제 이런 단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 아니라 신경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망막 박리로 이어지고요. 망막 박리는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레이저로 떼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문증이 처음 발생을 하면 별거 아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민준 씨가 그 아까 세 번째 눈에 검은 반점이 떠다니면 눈물약을 꼭 넣어야 한다. 이거 O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X네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병원을 네. 꼭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실.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여기서도 이 오박사가 O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좀 X일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재미를 위해서 네. 뭐 당연히 높으면 안 되겠죠. 안압이. 그 눈 안에 그 압력을 안압이라고 하는데요.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눈 뒤에 이제 시신경이 있는데 시신경이 눌리면서 네.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네. 네, 시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돼요. 좁아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내장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먼저 선별해야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할 때 꼭 안압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때 이렇게 훅 이렇게 막 바람 나오면서 안압 네, 검사하는 맞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군요. 이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녹내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백내장은 뭐고 녹내장은 뭘까? 맞아요. 좀 잘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면 수정체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이 수정체가 맑아야 깨끗하게 보일 건데 이 수정체가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게 변성에 의해서 뿌옇게 변해가는 게 이제
백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이름은 되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시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게 녹내장이죠.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내장은 말씀해주신 거 그대로 앞이 좀 이제 뿌옇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백내장도 백내장 진행 양상에 따라서 네. 혼탁이 진행되어가는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매체가 흐려지는 거다 보니까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네. 백내장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그 밝은 데 가면 네. 눈이 부신다든가 밝은 데 가면 오히려 더 시력이 떨어지는 오. 준맹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정체 혼탁이 군데군데 있다 보면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사물이 2개, 3개의 복시 증상이 예. 생기는 그걸 우리가 단안복시라고 하는데 단안복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수정체가 가운데 부위만 이제 혼탁이 진행되다 보면 그로 인해 볼록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안경 도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시면은 반드시 인근 안과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두 병 모두 치료는 가능하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적당히 진행이 되면 뿌옇게 변성이 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함으로써 네. 치료가 가능하고요. 아, 네. 하지만 녹내장은 그렇지 않아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다. 네. 그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을 최대한 늦춰주는 치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은 대부분 자각을 하게 될 때쯤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예요. 시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예. 항상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녹내장은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 이거를 물릴 수는 없는 거네요. 진행 그렇죠, 속도를 느리게 할 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적으로 궁금한 걸 예, 엄청 저희도 궁금한 게 너무 여쭤보고 많습니다.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궁금한 게 많으실까요? 그렇습니다. 955쇼 4부 시작했습니다. 낭만 닥터스 오늘 안과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글로리 서울안과 김국회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먼저 수리수리 마수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참 심한데 호흡기만 영향을 받는 건가요? 혹시 눈은 영향을 안 받나요? 요즘 많이 뻑뻑하더라고요. 저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눈이 많이 나빠지네요. 눈물이 많으면 혹시 좋은 건가요? 혹시 뭐 눈물이 많으면 관리가 잘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네요.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네. 미세먼지가 점막에 영향을 주거든요. 점막에. 안구 점막에 영향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눈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이제 질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예. 그 염증으로 인해서 충혈이 된다든가 눈에 자극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 네. 평상시에 그 눈물약을 자주 예. 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게 눈에 자극이 많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반사적인 눈물이면 네. 뭐 눈에 다른 염증이라든가 다른 상처가 있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인근 안과를 찾으셔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꽃은 님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편안하고 그냥 볼 때는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백내장의 일종인가요?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증상으로 주맹이라고 주맹, 예. 밝은 데 가면 눈부시고 예.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어두운 데 가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고 시력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네, 백내장에서 있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가까운 안과를 찾으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그 민감한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눈 쪽에 뭔가 내가 불편하고 뭔가 의심이 간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과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런데 안과를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비인후과나 뭐 가정의학과보다는 확실히 좀 적게 가는데 그래도 눈에 뭔가 좀 불편한데 싶으시면은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산 멋쟁이주님이 저도 오른쪽 눈에 날파리 한 마리가 같이 산 지 좀 됐는데 이게 방법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라고 이렇게 좀 문자를 주셨네요. 이어서 6610님께서도 비슷한 문자 주셨어요. 저는 비문증이라고 날파리 점점이 떠다니는데 이분도 특별하게 약 치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일도 그만두고 쉬고 계신데요. 뭐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셨거든요. 약 치료 방법은 없는 게 맞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 유리체 변성이 와서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는 건데 예. 눈 안에 유리체를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이 있어요. 통째로 제거를 하고 깨끗한 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바로 뒤에 신경막이 있다 보니까 모든 수술이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편하시긴 한데 시력이랑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수술을 받으셨다가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지내시는 게 좋고요. 또 지내시다 보면 이 비문증이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하지만 그 환자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들다 하시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 6610님도 상당히 좀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다는 추측이 드는 이유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그러니까요. 계신다고 네. 하니까 네. 그 증상 때문에 병원 가셔서 한번 수술 상담해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4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하는데 요즘 영양제 많잖아요. 맞아요. 예, 루테인 성분이 든 영양제 같은 거 사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루테인은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황반변성.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이 그 황반 변성이 진행하면은 실명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요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는데 그 침침한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침침한 이유가 백내장 때문인지 건조증이 아주 심해서 그러신 건지 그런 황반 변성 같은 신경 쪽 질환이 있으신 건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영양제라고 드시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루테인은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로 입증이 돼 있지만 예. 아무 질환이 없으신데 드신다고 예방적으로 드셔서 네.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논문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1679님입니다. 라식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노안이 와서 라식이 안 된다고 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나요? 하셨어요. 그 노안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또 백내장이 왔는지 등등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라식도 가능합니다. 노안 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한쪽 눈은 먼 거리 쪽에 초점 맞추고요. 예. 한쪽 눈은 약간 근거리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이지만 예. 예.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수술 전에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네. 진행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안 라식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눈 안에 수정체를 건드리지 않고 렌즈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수정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수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려 그러면 이제 그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가까운 안과를 찾으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56님이 기사를 보니까 이 눈물약 처방이 이제는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 눈물을 이제 사서 점안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12월 달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눈물약 성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네. 가장 흔히 쓰는 게 히알산 제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제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히알산 제제가 지금 평가 대상으로 있고 예. 내년에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격이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예. 한 그 지금 약국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의 예.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사에는 10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10배는 아니고요. 10배까지는 그거는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한 3배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네. 이제 기사에서 10배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거 화들짝 아닌가 놀라셨군요. 화들짝 놀랐는데 네.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4322님께서 보내신 내용 저도 좀 궁금한데 아들 친구들 보면 잘 때 렌즈를 끼고 자는 방식의 그런 것도 있고 또 렌즈 삽입술도 많이 하던데 이거 안전한가요? 이거 좀 궁금해요. 드림 렌즈. 네. 네. 드림 렌즈를 요새 많이 착용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그 안경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안경 끼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네. 이 드림 렌즈는 잘 때 착용을 하면 낮에 안경 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착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볼 수 있겠고 그 안내 렌즈 삽입 수술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 의과대학 동기 중에서 예. 안과 의사이면서 렌즈를 실제 삽입한 친구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역시 이제 그거에 맞는 조건이 조건. 있으니까요. 아. 먼저 사전에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그 오래전에 라섹 수술을 이미 한번 한 사람도 이 시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재차 교정하기 위해서 라섹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렌즈 삽입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할 때는 눈 안에 이제 그 각막이랑 수정체 사이를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전방 깊이가 충분히 깊으면은 네.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시력 교정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또 이게 맞는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신 다음에 맞는 네. 수술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질문 하나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김인설님께서 예. 강지연 아나운서님처럼 예쁜 여성을 보면 눈을 못 뜨겠는데 이건 무슨 증상이냐고 선생님께 여쭤보셨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머리가 하얘지네. 예. 예, 그렇다면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41님이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눈물샘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술이 눈물샘을 있나요? 뚫어요? 그거는 맞지 않고요. 네. 오히려 건조증이 아주 심하면 예. 누전 폐쇄술이라고 해서 네. 눈물이 이제 눈물점을 통해서 이제 예. 코로 해서 목 뒤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 눈물 구멍을 막음으로써 눈물이 오랫동안 눈에 고여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누전 폐쇄술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뚫어주면 반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명희 님이 우리 손주는 눈을 엄청 비벼서 다래끼도 너무 자주 납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눈을 자주 비빈다는 거는 네. 아마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눈이 뭐 것 같습니다. 가렵거나 따갑거나.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알레르기가 동반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다래끼가 자주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999님께서는요 속눈썹이 길어서 눈을 찌르진 않는데 시야를 가려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안과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적절한가요? 눈썹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눈썹을 싶습니다. 자르시거나 아니면 요건 굳이 찾아가자면 성형외과에 가서 네, 뭘 네. 좀 이렇게 당기던가 예. 그렇게 그런 하시면 방법도 되겠네요. 좋겠네요. 역시 눈도 계속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안과에서 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우선 시력 검사를 테스트. 해야 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눈 주위에 이제 염증이라든가 네. 뭐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지, 뭐 백내장 같은 네. 다른 질환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녹내장 같은 질환이 우리가 느끼지 않는 사이에 나한테 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419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퇴근 후에 드라마 보는 게 낙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휴대전화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 어느 게 눈에 더 좋나요? 혹시 휴대전화가 더 안 좋은지요? 저는 누워서 휴대전화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휴대전화로 보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눈에 힘을 더 많이 주고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수정체 주위에 선모체 근육이 있고요. 이 선모체 근육이 긴장을 하면 수정체가 볼록해지면서 근거리에 초점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볼 때마다 눈에 훨씬 힘을 많이 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장시간 시청을 하게 되면 눈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 보시는 거면 먼 거리를 주시하실 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먼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까 백내장, 녹내장 등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뭐 평상시에 자각하지 못한 증상이 있으면 네. 그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안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조기에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의 그 인사 중에서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응애님께서 유튜브로 보시더니 정우성 원장님 잘생겼어요라고 그렇습니다. 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낭만 닥터스 글로리 서울안과 정우성 원장님. 의사계 정우성 김국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